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의 핵심이 될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올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세종시는 연내 지정 승인 절차를 마친다는 목표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초 대전과 세종시는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 수립 연구 용역 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 사항이 나와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이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두 지자체는 협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산업부에 지정 신청을 하고 연내 승인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입니다. 올 하반기 지정 승인을 목표로 신청 이후 진행될 산업부 평가, 현장 실사에 충실히 대응하고 관계부처 협의에도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은 모두 6개의 지구로 구성됩니다. 이 가운데 세종은 연기면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신도시 4생활권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5생활권의 스마트시티 등 3개 지구입니다. 특히 세종은 미래차 산업이 집중 육성될 예정으로 미래 먹거리, 즉 일자리 창출의 핵심 전략이 될 전망입니다. 다만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고 스마트시티 조성은 아직 방향성마저 명확치 않다는 점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으로 사실상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는 갖추게 됐습니다. 이제 세종시에 남아있는 가장 큰 숙제죠. 바로 자족기능 확충의 핵심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의 지방법원을 유치하는 문제가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우선 단기적인 방안으로 지방법원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회생법원이나 해사법원과 같은 유치 가능한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반곡동에 있는 법원 검찰청 부지, 구획 정리만 돼 있을 뿐 수년째 잡초만 무성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 글씨가 새겨진 BRT 정류장 명칭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지난 2021년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토대로 한 관련법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2년째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세종시는 해마다 지방법원 설치를 가시화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업무 계획에 넣어 홍보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희망 고문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실적인 대안으로 회생법원이나 해사법원 유치를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개인 회생이나 파산과 같은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으로 그동안 서울에서만 운영되어 오다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3월부턴 수원과 부산에도 설치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울과 경기, 경남권에만 존재하게 되는 만큼 향후 충청권과 호남권 등에 추가 설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세종시가 기대하는 지방법원급의 규모는 아니지만 당장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화산법원 같은 걸 먼저 들여다놓으면은 기타의 나머지 기능하는 법원 기능이 자연스럽게 딸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 좀 순차적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게 순리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엔 바다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일명 해사법원을 세종시에 두도록 하는 관련법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과 경쟁 구도에 있지만 정부 세종청사에 해양수산부가 있는 만큼 유치를 노려볼 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년째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지방법원 유치, 회생법원이나 해사법원과 같은 단기적인 성과물을 내기 위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최근 아산 소재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민주당 아산시 의원들이 아산시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박경기 아산시장은 민주당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충남도의 아산 소재 도산하 공공기관 4곳에 대한 내포 신도시 이전을 반대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간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아산시 의원들. 이들은 일자리 감소는 물론 행정 서비스질 악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전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아산시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대책 없이 무책임과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공공기관 하나 유치하는 거 그렇게 어렵게 해놓고 쉽게 4개를 내주는 것, 이것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요. 이에 박경규 아산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아산 소재 공공기관 이전 대상은 충남경제진흥원과 충남신용보증재단 두 곳이라며 민주당은 천안 소재 충남지식산업센터로 이전이 확정된 충남과학기술진흥원과 아산 분원인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까지 4개 기관이 이전하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아산 잔류와 경제진흥원 본원 수준의 본부 설치를 충남도에 건의했다며 시가 무능과 무책임, 무관심으로 방관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시민의 반목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민주당 소속 충남도의회 의원들과 아산시 국회의원, 시의원들은 자성하기는커녕 정치 공세와 정략적 이용으로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도민과 시민을 오도하고 아산 소재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정치 공방만 계속되면서 갈등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자치단체마다 기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지역 기관단체장과 출향 인사를 시작으로 속속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일 내포 신도시에 있는 농협중앙회 세종충남지역본부 김태흠 충남지사가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에 각각 30만 원씩을 기부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관선 시절 단체장을 역임한 아산과 보령, 서산 그리고 고향인 세종시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배우자의 고향인 천안 등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전달했고 인천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방태용 방원상 부자는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최대 금액인 500만 원의 경우 90만 8,500원을 세액 공제로 돌려받습니다. 또 기부액의 30%에 달하는 금액은 각 지자체가 선정한 답례품 중에서 골라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 생각이 더 나는 설 명절을 맞아 세액 공제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는 건 어떨까요?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청남도가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26만 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11대 중점과제와 55개 세부 실천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과제는 친환경, 저탄소 등 산업 재편에 따른 대응력 강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지원,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입니다. 지난해 5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천안시가 올해는 한층 강화된 아동 친화 정책을 펼칩니다. 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권고사항을 중심으로 아동 친화 도시 업무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계획 안에는 아동 권리 전담 부서와 현황 조사 등 6개 구성 요소에 대한 10개 실행 과제를 이행해 오는 2026년 상위 단계 인증을 받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초 올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천안역사 증개축이 하반기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이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진행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20년째 임시역사 신세인 천안역. 올 상반기 약 500억 원 규모로 증개축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설계 작업 지연으로 착공은 하반기 중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당초 계획대로 2026년 준공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지역구 국회의원의 설명입니다. 약간 늦어질 것 같아요. 하반기죠. 착공은 하반기 정도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최대한 내가 당기려고는 하는데 2026년 3년이니까 가능하시겠죠? 더불어민주당 천안갑 문진석 국회의원이 천안시 기자회와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선 천안역 증개축과 경찰서 신설, 선거구 획정 등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경찰서 부지로는 한 5,000평 정도 예상하는 것 같은데 3,000평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기왕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할 것 같으면 치안 수요가 높은 신방동이라든가 이쪽으로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 천안시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차후에 이제 예산 확보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중대 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서의 입장도 내놨습니다. 문 의원은 중대 선거구제는 거대 정당 독식이 불가피하다며 소선거구나 중대 선거구보다는 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과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 강화, 사표 방지 등을 위해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7, 80석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 강훈식 국회의원이 올해 디스플레이 추가 투자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신년기자 간담회에서 지난해 디스플레이 산업이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의 13조 투자 외에도 추가적인 투자 유치로 디스플레이가 아산경제 중심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약자를 더 세심한 눈으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가 최민호 시장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광역시 최초 대중교통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적용 대상과 도입 시기 등을 담은 청사진이 다음 달 말쯤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호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입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지만 무료화하겠다. 무료화해서 자가용 운행을 줄여서 대중교통으로 전환을 하면.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습니다. 올해만 해도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세종교통에 지원하는 전출금과 보조금만 356억 원에 이르는데 요금 무료화를 했을 땐 수십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완전 무료화 범위에 인근 도시를 오가는 BRT 버스의 포함 여부를 비롯해 광역버스와의 환승 여부도 관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궁금증이 곧 해소될 전망입니다. 현재 세종시가 버스 요금 무료화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인데 다음 달 말쯤 그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시내버스 무료화 기본계획을 오는 6월까지 수립한다는 구상입니다. 세종시는 현재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차후에 별도로 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진행 중이기 때문에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좀 별도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엔 세종시의 버스 운영 현황을 비롯해 무료화에 따른 경제적 편익, 그리고 무료화에 투입되는 재정 수요 등이 전반적으로 담길 예정입니다. 과연 여기에 담길 대중교통 완전 무료화 도입 시기나 적용 폭은 어디까지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시가 수소차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위해 수소충전소 추가 구축에 나섰는데요. 지난해 정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충전소 건립비까지 확보했는데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문을 연 아산 초사동 수소 충전소입니다. 승용차는 물론 버스 등 하루 500kg까지 충전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를 시작으로 수소 버스 공급을 확대한 아산시는 현재까지 14대를 보급했고 일반 수소차도 284대까지 늘어났습니다. 충전소도 초사동과 인주면 두 곳으로 늘었지만 수소차량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추가적인 충전소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 더 생기면 좋죠.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여기만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은 조금 있으면 좀 머니까. 이에 아산시는 선제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수소 충전소 추가 구축을 위해 검토에 나섰고 지난해에는 정부에 수소 충전소 공모에 선정돼 건립비 6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소 충전소 건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추가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는 당초 배방과 탕전 인근에 충전소를 건립하려 했지만 비싼 땅값에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어 대안으로 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입해 건립하는 방향도 검토했지만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에 미분양을 우려한 분양사의 거절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는 한정적인 예산과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에 주민 설득까지 필요해 후보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소 차량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빨리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산 전 지역에서 10분 안에 수소 충전소로 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아산시. 충전소 건립비까지 확보해 놓고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건립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방학 기간 집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는 우리 아이들 어디 데리고 갈 곳 없나 찾으실 텐데요. 천안시가 도심 두 곳에 무료로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한복판에 조성된 스케이트장. 엉거주춤 스케이트를 처음 타는 아이들부터 옛 추억을 되새기는 어르신들까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천안시 야외 스케이트장이 3년 만에 다시 개장했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입소문을 듣고 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계속 핸드폰만 하고 뒹굴뒹굴 누워있잖아요. 이제 좀 운동도 되고 활동적인 거라 너무 좋은 것 같고 일단. 그러니까 실력이 늘면서 점점 그 벽을 안 타고 그 다음에는 힘들면 가끔 쉬었다가 다시 타요. 그래서 아주 재밌어요. 이렇게 좋은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져서 매일 나와서 스케이트를 타니까 어릴 때 생각도 많이 나고 또 여기 나오니까 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도 재밌고 아주 즐겁습니다. 스케이트장은 천안 종합운동장 오륜문 광장과 신부동 도솔광장 두 곳에 조성돼 있는데 장비 대여와 입장료 모두 무료입니다. 소정의 강습료를 내면 일주일에 4차례 강사에게 스케이트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한쪽에는 스케이트를 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썰매장도 갖춰져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기존 한 곳에서 41곳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추가로 지정된 제한 지역은 천안 성완터미널과 시내버스 차고지, 회차지, 화물터미널 공영주차장 등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2분을 초과해 공회전하는 경우 처음엔 경고가, 두 번째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5도 미만이거나 영상 25도 이상일 땐 제한 시간을 5분으로 늘리고 0도 이하 또는 영상 30도 이상일 땐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산시가 다음 달 17일까지 소규모 건설공사 신속집행 합동설계단을 운영합니다. 합동설계단은 올해 예산에 편성된 농업기반시설과 도로, 하천 등 4개 분야 235건, 80억 원 규모의 건설공사에 대해 현지 조사와 측량, 설계도서 작성 등을 진행한 뒤 농번기인 5월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시는 이번 설계단 운영으로 설계 용역비 약 7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나 농업기반시설 정부 보조 사업에 따른 지적 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해 줍니다. 수수료 감면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때도 제공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시군 지적 측량 접수 창구에 감면 대상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세종시의 정치 현수막 우선 지정 게시대가 설치 운영됩니다.
세종시는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약 2천만 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아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어진동 성금교차로와 조치어느 버남 사거리에 각각 한 곳씩 정치용 게시대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게시대는 정당 또는 정치인의 주요 정책 홍보를 비롯해 명절 인사, 수능 응원 등 의례적인 내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게시대 이용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